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종교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조금도 없으며 무교입니다. 이번 사건은 저번에 올렸던 발로우 패밀리 사건을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조금 더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JJ 발로우와 타일리 라이언 남매는 어느 날 엄마와 아이다호로 갑작스러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이사 후 2019년 11월경 JJ 할머니가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복지 직원은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자 엄마 로리와 새아버지 차드는 아이들은 애리조나에 사는 다른 친척 집에 살고 있으니 나중에 다시 찾아와 달라 부탁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직원들은 집을 나섰고 돌아간 경찰과 직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복지 직원들이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부부는 집을 비운 뒤였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하자 다일리는 9월 8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JJ는 9월 23일 아이다호의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타일리가 10월 25일 친구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문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어쩐지 그녀가 아닌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JJ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JJ를 돌봐주는 돌보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엄마 로리 발로우가 자신에게 전화해 JJ가 할머니와 살게 됐으니 더 이상 돌보미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조사 끝에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그해 11월 영장을 발부받아 부부의 집과 빌린 창고를 수색했고 그곳에서 JJ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2월 23일 FBI는 전국적으로 남매의 수색 지시를 내렸고 2020년 1월 25일 경찰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엄마 로리와 새아버지 차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11월 5일 결혼식을 올린 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받으라는 명령서를 받지만 로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계속된 조사 끝에 부부가 하와이로 떠날 때 아이들의 티켓은 예약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아이들이 함께 있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가장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분류됐지만 용의자로는 따로 지명되어 체포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허위로 위치를 말해주었지만 그들에 대한 의심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고 곧 그들의 과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리의 전 남편 찰스는 로리의 남자 형제 콕스와 다툼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전 남편과 콕스 간의 다툼은 점차 격해졌고 마침내 전 남편이 도구를 사용하자 콕스는 이에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콕스는 정당방위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로리의 조카 멜라니의 남편인 브랜드는 멜라니로부터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그를 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지만 다행히 브랜드는 운 좋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브랜드는 로리의 형제 콕스와 멜라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양육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허위로 말을 퍼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브랜든의 말에 따르면 멜라니가 두 남매에 관련하여 알고 있지만 경찰에 협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늘 로리를 지켜주던 콕스조차 2019년 12월 19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갓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생활 중이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원인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보고서도 아직 보류 중입니다. 로리만 수상한 과거가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된 차드 데이벨 역시 탐탁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점포인 태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그의 점포인 태미는 잠을 자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미가 자연적인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건이 발생하자 로리와 체드가 태미에 관련해 의심스럽다고 판단됩니다. 경찰들이 태미를 발굴해 다시 조사를 하였고 아직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차드는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남자였나 봅니다. 태미가 하늘로 떠나고 고작 2주가 됐을 뿐인데 로리와 결혼을 한 걸 보니 말입니다. 두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 수상한 과거들이 속속 밝혀졌고 그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의 다른 가족들에 따르면 두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벌인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가 나오는데 로리가 전 남편인 찰스와 이혼 신청을 하려 제출한 서류에는 이런 종교적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니다. 2020년 7월에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올 때 함께할 신입니다. 로리는 자신이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자신을 돕는 천사들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했답니다. 이혼 신청의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찰스 역시 로리가 영적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떠오르는데 차드 역시 종교적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여러 사고들을 겪었는데 스키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을 뻔하거나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까지 내려가 큰일이 날 뻔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뭔가 에너지 같은 것들을 느꼈었나 봅니다. 영적인 기운?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사고들이 일어나도 자신은 무사했으니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건들을 겪자 그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더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드의 말로는 2000년에 꿈을 계속 꾸었는데 뉴욕 쌍둥이 빌딩이 불타오르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었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영적인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일어났으니까요. 또 부부는 남매가 사라지기 1년 6개월 전에 어떠한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여동생은 이것을 컬트라고 부르며 로리가 원래 신앙심이 깊긴 했었지만 최근 급작스레 종말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사라졌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경찰들을 속이고 하와이로 넘어가 결혼식을 올린 부부. 각자의 과거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고 현재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부부. 영적인 것에 빠진 상태로 수상한 종교에 들어간 부부. 서로에게는 콩깍지가 씌어져 꿀이 뚝뚝 떨어졌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사라졌는데도 슬픔을 내비치지 않던 그들에게는 수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슬퍼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꼭 참고 있기라도 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사건의 마지막엔 누가 남게 될까요? 두 남매가 제발 무사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수상한 부분이 많은 로리 발로우와 차드 데이벨 부부의 그날의 미스터리 현재 진행형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